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때는 바야흐로 힘없는 백성의 울분이 한겨울 눈처럼 소복소복 쌓여만 가는 2014년. 신여성스러운 그 이름 마녀 톡톡. 아이고 여보 영감, 신선한 야채는 삶아서 맛 좋은 과일은 신선함 그대로 동결 건조한 해땡 주스래요. 마누라야, 그럼 영양소 파괴 없이 한 봉지에 담겼겠구먼. 한 봉지를 얼른 물에 타주시오. 읽고 있는 변사도 해땡 주스 마녀 톡톡 한잔하고 싶구나. 여름 푸드 스토리의 마녀 톡톡. 지금 바로 검색창에 마녀 톡톡을 검색하시라. 네, 7월 17일자 주요 조간신문이 전하는 조간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 뭐 아침마다 오늘 전국 상황 어떻게 될지 뭐 점을 쳐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좀 급박한데요.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관련된 소식을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임명 강행, 그 뜻이 굳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뜻이 말이죠. 자, 그런데 어제 아침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임명 강행하겠다는데 뜬금없는 사퇴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세트 플레이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임명 강행함으로써 전국 주도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예. 후보자는 이런 대통령의 의중과는 무관하게 자신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일거양득의 그 효과를 노리도록 하는 것, 이런 세트 플레이를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성근 후보자의 전격 사퇴에는 야당이 추가로 폭로할 무언가가 핵심 변수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다시 이야기해서 청와대가 임명 강행을 하신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감춰왔던 히든 카드를 꺼내겠다. 야권이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결국 정성근 후보자가 또 청와대가 백기를 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상황을 또 다른 인사 참사로 보는 시각이 유력합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조간신문을 샅샅이 뒤져봤는데요. 어제 CBS 노컷 뉴스가 보도했던 여자 문제, 이 부분과 관련한 언급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만 한국일보 보도가 여자 문제라는 표현을 담았습니다. 한국일보 일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정성근 후보자 임명 강행 의지를 보였던 청와대는 그러나 야당이 정성근 후보자의 추가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압박하자 밤사이 급박하게 움직였다. 밤사이를 하면 그젯밤을 말하는 거겠죠? 예.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 측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은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이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에게 정성근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은 추가로 폭로할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 신성범 의원은 청와대의 여러 경로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김태년 의원실은 정성근 후보자의 여자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제보와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전말을 파악하기까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청와대는 밤사이 여러 경로를 통해 상황 파악에 나섰고, 원내 핵심 인사들도 청와대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사퇴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정성근 후보자의 여자 문제에 대해서 한 방송사가 취재에 나선 것도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늘 한국일보 기사가 이렇습니다. 네, 이 방송사가 SBS는 아니죠? SBS는 아닙니다. 정성근 후보자의 출신인 SBS도 아니고요.
그 전 출신 방송사로 보입니다. 예. 정성근 후보자가 입사한 방송사 또 따로 있거든요. 예. 그러다가 중간에 SBS로 건너간 건데요. 한국일보 기사 끝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성근 후보자의 여자 문제가 여권 입장으로서는 부메랑을 맞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야당으로서도 전면에 내세우기 껄끄러운 사안이었으나 박근혜 정부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생활 문제를 들춰내서 사퇴시켰다는 점에서 야당의 압박에 강하게 반박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이야기다. 이런 분석입니다. 결국은 청와대 입장에서 본다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성근 후보자 입장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동아일보 3면에 정성근 후보자의 입장을 다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성근 후보자는 어제 이른 아침 측근들에게 야당이 폭로하겠다는 내용이 아무리 사실이라 이야기해도 일단 야당이 문제를 삼으면 사람들은 사실이라 믿고 가족들도 그 큰 상처를 입게 된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장관을 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예.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어제 그 보도자료, 사퇴 보도자료를 보면은 다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냥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힌 것은 야당이 미리 제기했거나 추가 폭로할 내용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늘 동아일보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 지도부가 새로 출범하고 1년의 인사 파동을 거친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와 관련해 여당과 소통하지 않는 것은 여전하다. 이런 내용의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크게 다룬 기사는 아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따져본다면은 이걸 축소한 조선일보의 그 태도가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일면의 이단이면 또 작게 취급한 기사도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일면 기사에 비하면은 예. 이단의 그 의미가 굉장히 좀 초라해 보인단 말이죠. 그것도 하단에 배치해 가지고 그냥 어찌 보면은 잘 안 보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기사이기도 한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새 당대표에게 인사 귀뜸도 안 한 청와대라는 얘기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말이죠. 정성근 후보자의 사퇴를 발표 후에야 알았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최고위원 회의 도중에 메모지 받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말이죠. 김무성 대표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알고 이 정성근이 곧 물러나겠다라고 판단한다면 어제 아침 SBS 라디오 나와서 이런 말을 못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대통령이 정성근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과 조금 다르게 알려졌다고 아마 생각하는 것 같다. 대통령 결정에 대해서 조금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예.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사안을 잘 모르겠다. 좀 파악해 보겠다. 이런 말로 넘어갔어도 무리가 없었을 텐데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는 결국 정성근 후보자 사퇴와 관련한 일련의 그런 흐름들 이런 걸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보도에 따르면은 황우여 전 대표의 교육부 장관 발탁 이 부분도 못 들었던 이야기다. 이렇게 또 김무성 대표가 밝혔다는 거죠. 오늘 한겨레가 6면에서 대표 취임 이틀 만에 체면국인 김무성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사실 김무성 대표의 굴욕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새누리당 최고위원 3명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한 뒤 따로 5분 동안 독대를 하기도 했는데 그게 15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1시간 뒤로 예정돼 있었던 김명수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관련한 이야기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사이에 불편한 관계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근데 청와대가 기왕 대표가 됐는데 이쯤 되면은 그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의 상대로 삼아야 마땅한데 계속해서 무시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단면이었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사면 기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출범했지만 첫걸음부터 비틀거리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시작하고 있는데 또 낙마한 이번 인사 아니겠습니까? 인사 실패 책임 묻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 이게 바로 경향신문의 시각입니다.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참사의 책임을 가지는 대신 국회 인사청문제도 비판 등 남탓, 제도 탓만 그동안 해왔지요.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도 여론이 악화됐지만 인사참사에 대해서 가타부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정성근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도 역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명수 후보자 지명 철회로 인사 실패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게 전부인데 말이죠. 자, 지난번 안대희부터 시작해서 정성근까지 이 모든 인사 실패에는 단 한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김기춘 청와대 인사위원장, 비서실장이죠. 물론 인사가 잘 되고 못된 책임은 전적으로 나한테 있다. 지난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밝힌 말이긴 한데 하지만 책임만 느끼고 행동이 없다는 거지요. 국정쇄신을 위한 인적쇄신 핵심 대상으로 꼽히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무한 신뢰를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이란 거지요. 6년 만에 부활된 청와대 인사수석,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고질적인 인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많다는 것이 오늘 경향신문의 시각입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톱은 무엇이었느냐? 제목이 이렇습니다. 10대 기업 곳간에 104조가 쌓여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LG전자 같은 국내 10대 그룹의 대표 계열사가 갖고 있는 현금이 104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 기업들의 현금 보유액은 최근 3년 만에 2배 정도 늘어났는데 주주에게 번 돈 배당하는 거, 여기에 인색한 한국 대표 기업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채 금고에 돈을 이 정도 넣어놨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가 이걸 일면톱으로 다룬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존경하는 그런 사주의 신문이 이걸 일면톱으로 걸었다. 이 무슨 맥락일까요? 그렇지 않아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취임식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기업들이 이 과도한 이 사내 유보금 이걸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 사내 유보금이 이 시중에 흘러가게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예.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네. 어제 제가 퇴근길에 라디오로 MBC에서 네. 하는 걸 들었는데 예.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참여정부 때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예. 기업들이 10조만 풀어도 경기가 살아날 텐데 당시에 정부 고위 이 책임자가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104조가 쌓여있단 말이죠. 투자하고 신문사 입장에서 보면 좀 광고도 하고 뭐 그러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의미가 또 있었겠네요. 예. 사실은 기업들이 현금을 곳간에 두고 풀지 않는 거, 이거는 사실 진보 보수의 문제를 떠나서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행태거든요. 예. 뭐 이걸 무슨 사회에 기부하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뭐 투자한다든지 뭐 임금을 높여준다든지 일종의 어떤 유무형의 재투자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돈이 많아지는 가게들이 결국 소비하게 될 것이고 그럼 경기가 살아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보니까 신문사에 광고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네요. 보니까. 자, 그 조선일보가 구체적인 실태를 오늘 3면에서 다뤘습니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현금만 59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도 23조에 이른다는 겁니다. 기업들은 규제로 발 묶어놓고 투자 부진을 비판하는 것은 가혹하다. 또 뭐 이런 식의 빠져나갈 논리를 만들긴 합니다만은 전문가들은 배당 확대와 함께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병행하면서 기업들로 하여금 돈 풀도록 이렇게 길을 터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신문사 광고하라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네요. 보니까 전 큰 생각도 못했는데. 세계일보 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많은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취임 후 기자간담회, 처음 기자간담회였는데요. LTV 그리고 DTI 동시에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어제 한겨레 보도는 LTV, DTI를 아예 없애는 방안, 이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예. 세계일보와 경향신문의 시각차가 아주 뚜렷합니다. 세계일보는 LTV, DTI 완화, 이렇게 된다면은 부동산 시장이 회생될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게는 낭보와도 같은 소식이다. 추가 완화책이 동반돼야 한다. 이 정도 푸는 걸로는 부족하다. 더 풀어야 된다. 그래야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LTV, DTI 좀 어려운 단어인 것 같은데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갚을 만큼만 돈을 꿔주는 겁니다. 이게 LTV, DTI가요. 저 집 살 테니까 돈 주세요. 그러면 그냥 주면은 안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이 과연 갚을 만한 소득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따지는 거, 이게 바로 이제 LTV, DTI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경향신문은 어떠냐? 집값이 떨어지는데 대출 한도를 높인다. 그러니까 상대의 사정을 따지지 않고 얼마든지 받아가세요. 빌려가세요. 이러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결국 깡통전세 세입자 보호는 뒷전에 이렇게 밀린 대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서울 아파트 3곳 가운데 한 곳, 여기가 전세가가 매매가의 70%를 넘은 그런 상황이니 아무래도 조금만 돈을 더 빌려가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 사시면은 앞으로 전세 서름 이런 거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유인한다는 거 아니에요? 36만 가구. 지금 이미 깡통인 상황인데 정부는 이런 깡통 전세 세입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사적 개인 간의 그런 계약이다라면서 팔짱을 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들은 은행보다 후순위 채권자로 밀리고 시세의 70에서 80% 수준에 낙찰되기 때문에 은행 대출금을 갚고 나면은 세입자에게 떨어지는 몫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대책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뒷전에 밀린 그런 전세 세입자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새 경제수장 취임 일성이 부동산 거품 조장인가?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부동산 활성화로 내수 경기를 뒷받침하겠다는 발상은 걱정스럽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의 첫 단추로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손보기로 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의 각 50%와 60%로 차등 적용 중인 DTI 규제는 60%로 통일하고 LTV는 7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은행에서 더 많은 돈을 빌려줄 테니 부동산에 투자라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지도 의문이 되다. 부작용은 어떻게 막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 부작용이 무엇이냐? 핵심이 이거죠.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서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부동산 거품을 조장한다고 서민 경제가 살아나기는커녕 그 과실은 일부 돈놀이꾼이나 투기 세력의 잔치가 될 것이 뻔하다. 실물 경제의 어려움을 부동산 거품으로 덮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라도 막연한 부동산 신화에서 깨어나서 투자 확대, 일자리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체질 개선에 주력할 때다. 이렇게 사설이 마무리됩니다. 어제 오늘 한겨레는 가계소득을 증진시키는 것이 답이다. 그것이 이른바 성장도 도모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부자들 곳간 채워주면은 당연히 경제가 살 것이다. 이게 이른바 그 트리클 다운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트리클 다운 효과가 입증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 아래 부자들의 그 어떤 곳간을 채워주기 위한 보수 정권 특유의 그런 레토릭이 바로 트리클 다운 효과죠. 예. 두 가지 의제만 놓고 본다면 이 부동산 시장을 완화하는 것보다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보다는 앞서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 그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 현금을 투자라든가 시장에 푸는 게 더 적절해 보이긴 합니다. 예. 104조가 아니라 10조, 이 10조만 풀어도 그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그런 물론 이제 몇 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소득이 제자리인데. 정부가 경제 활성화한다고 뭐 올해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만 추경 편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추경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0조라는 금액이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닐 겁니다. 예. 정치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사면인데요. 제목 보십시오. 수도권 덮친 권은희 역풍. 야당 이러다간 참패 비상. 동아일보, 중앙일보 정도만 말이죠. 지금 야권의 낮은 지지율, 높은 패배 가능성, 여기에 원인을 권은희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이렇게 후보로 공천하면서 막 역풍이 일고 있다. 아니, 어떻게 동아일보, 중앙일보만 이런 주장을 하죠? 다른 신문이 좀 동조를 해줘야 마땅한데 말이죠. 결국 이 권은희라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겠죠. 광주 광산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니까요. 들어간다 하더라도 힘을 빼고 영향력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볼 수 없고요. 선거 패배의 책임을 권은희에게 돌림으로써 지난 19대 총선 때 그 패인이 김용민에게 있었다. 이거와 좀 맥이 닿아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전략 아닙니까? 이게 바로 새누리당이 많이 써먹는 그런 수법이죠. 국회에 들어가더라도 이 사람 저 사람 저 권은희 지난번 재보선 패배 책임자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그런 정략적 의도가 너무나 강렬하게 엿보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야권의 선거 상황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어제 그 중앙일보 또 전에 그 한국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렸지만은 우리가 얼추 집계한 바에 따르면은 11대 4 정도의 구도 아니겠습니까? 11은 새누리당, 4는 새정치민주연합. 자, 어제 그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금 야권이 비상이 걸렸다라고 전한 한국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야권 공천 파동에 따른 반사 이익이라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새정치연합은 선거 초반인 만큼 인지도가 높은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애써 당혹감을 감추었다. 새정치연합 주승용 사무총장은 우리 당 후보들에게는 좋은 약이 될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 등으로 드러난 박근혜 정부 무능을 부각시키고 과거 세력 대 미래 세력 구도로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휴가철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고 재보선 특성상 짧은 기간 국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 이런 점이 난제로 꼽힌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선거 인지도 얘기를 하는데 신문 보시면 알 겁니다. 나경원 후보는 이 어깨띠를 두르지 않습니다. 내가 나경원이다 이렇게 안 써붙이는데 얼굴만 봐도 나를 알 수 있잖아요. 기동민 후보는 이 어깨띠를 안 하면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일보 오늘 일면 기사가 주목됩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공기업 변덕에 중소기업이 망하고 2,100억 광산을 날렸다. 이런 제목입니다. 중소기업이 3년 동안 24억을 투자했었다는 필리핀의 2,000억대 크롬 광산 개발과 운영권이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돌연한 태도 변화로 중국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광물공사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희소광물, 크롬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기회를 잃었고 광업 컨설팅 중소기업 KNP라는 이런 회사는 도산에서 10명 가까운 직원들이 졸지에 실업자가 됐다는 겁니다. 계획대로 진행됐으면은 건설과 운영은 물론이고 판매권도 확보해서 한국 컨소시엄이 향후 8년 동안 약 2,100억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텐데 그 공기업인 광물공사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는 바람에 이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걸고 있던 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갑작스럽게 중단됐을까? 실질적인 책임자이자 투자자였던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아니면 말고식의 진행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는 겁니다. 이 KNP 대표는 이런 국제계약 초기에라도 광물공사가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면 다른 파트너를 물색해서 사업을 풀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말이죠. 왜 이런 변심을 했을지. 그 원인은
정권이 바뀌면서 사장이 교체된 것이 아니냐. 사장이 교체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준전략 광물자원 확보를 하면서 탐사비를 지원했었는데 말이죠. 정권이 바뀌니까 사장이 교체됐다는 겁니다. 전임 사장이 정부가 희유 금속을 많이 확보하라고 해서 특별 지시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였는데, 그래서 전 정권이 그렇게 일을 추진했고 후 정권이 이거를 제대로 인수하지 않으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큰 타격을 야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국일보가 1면과 8면에서 다룬 기사입니다. 예. 정부가 세월호 참사 치유를 내걸고 방영하고 있는 TV 광고가 표절 시비로 논란에 휘말렸다는 소식, 오늘 동아일보가 작게 처리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3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어떤 대학생이 말이죠, SNS를 통해서 이 광고가 자신의 졸업작품과 유사하다면서 표절 의혹을 제기했는데, 광고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잠실대교 장면이 자신의 졸업작품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광고 제작사가 저작권료를 줄 테니 그 장면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까지 했는데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똑같이 찍어가지고 이걸 사용했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표절이 아니라면서 진화에 나섰다고 하는데, 외주업체가 대학생에게 사용 제한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생이 거부하니까 다른 앵글과 촬영 기법으로 새로 제작했기 때문에 표절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글쎄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보호 주무부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적 문제를 떠나서 창작자가 거부하는데 아이디어를 차용한 거, 이거는 과연 용납이 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사 하나 더 전해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2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지난달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조전혁 명지대 교수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돌려받을 선거 보전 비용 30억 중에 12억 9천만 원을 전교조에 압류당했다고 합니다. 12억 9천만 원은 조전혁 교수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0년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한 데 따른 그런 손해배상 금액 중 전교조가 아직 받지 못한 금액에 연간 20% 지연 이자를 더한 것인데 말이죠. 자, 그 선거비를 쓰면은, 그래서 이걸 선관위에 신고하면은 15%의 득표율이 넘으면은 전액을 돌려받고요. 10%가 넘으면은 10%에서 15% 사이로 득표를 하면은 절반 정도를 이렇게 선거비를 보전받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전교조가 압류를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조전혁 교수가 한 말은 영세업체들에게 줘야 할 돈인데 그걸 전교조가 가로챘다면서 이걸 또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잇따른 총리 후보자 낙마로 결국 재활용된 정홍원 총리가 나와 한마디. 먼저 저희 거취 문제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망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청청래 의원이 인사참사에 대해 이를 개인적 문제라고 볼 수 있냐며 총리를 겨냥. 이러한 전반적인 인사 실패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 언급도 없이 개인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치부해버리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야당 의원 2명이 추가로 의사 진행 발언. 듣다가 참지 못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지금
우리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지금 열린 첫 번째 예결입니다. 우리 지금 국가 개조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질의 순서만 돼도 이것만 보십시오, 한번. 이 많은 위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자꾸 이렇게 선발적으로 드러나는 의사 진행 발언 때문에 의사가 방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여당 의원들이 할 얘기가 없어서 지금 이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얘기가 없어서 새정치연합 의원들 3번 말할 때 1번 말할 것밖에 없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의사 진행 발언으로 허비되는 시간이 아깝다며 장광설을 늘어놓는 김진태 의원. 이런 본인도 지금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 중. 자, 이렇게 시간이 아까운 여당 의원들. 어떤 질의를 하시나 들어볼까요? 문도리코라는 별명의 주인공, 문대성 의원. 총리님께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계 스포츠 대통령이라 불리는 토마스 바 위원장이 지난 7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간 공식 방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일정이 되지 않는다며 토마스 바 위원장님과의 면담을 잡지 않았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때? 전혀 제가 그걸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의전을 총리에게 물어보는 다소 생뚱맞은 질문. 또 새누리당 서울 강서울 김성태 의원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취임하자마자 국민의 목소리에 답하기 위해서 국회에 와서 성실한 답변을 또 하고 또 소신을 밝히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는 지금 예결위 질의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경륜이 있으니까 지금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보은대추, 영동와인, 옥천 향수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흠 의원입니다. 오늘 부총리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사실 이제 국민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역에 가봐도 우리 부총님에 대한 그런 기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마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실 거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잘해서 우리 박근혜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쏟아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운 시간에 대통령 측근이자 실세인 경제부총리에게 꼬리를 흔드시는 새누리당 의원들. 의사 진행 발언하는 시간은 심히 아깝고 실세 부총리 띄워주는 시간은 아깝지 않다?